네, 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버티브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유일하게 버텼던 AI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7월 30일, 그 다음에 9월 10일, 그 다음에 최근에는 2월 10일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9월 10일 추천 후에 한 2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 최근에 2월 10일 추천 후에는 한 달 정도 지나서 33%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빅테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 장기화 우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4에서 7%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AI 반도체가 가장 타격이 컸는데요. 공급망 차질 우려, 그리고 대만 증시의 폭락 영향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많게는 10%까지 주가가 빠진 상태죠. 물론 어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전체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으로 3% 정도가 빠지게 됐죠. 하지만 버티브 홀딩스는 S&P 500 편입 뉴스 그리고 실적 가시성으로 인해서 주가를 꿋꿋하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버티브만 이렇게 유독 잘 버텼을까요? 첫 번째는 S&P 500 전격 편입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3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 편입이 확정된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급이 중동발 매도 압력을 상쇄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15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이미 계약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물량은 취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은 이미 지어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역설적인 수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서 전력 효율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액체 냉각과 고효율 전력 관리 시스템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는 요즘일수록 기업들이 오히려 버티브의 고효율 솔루션을 찾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최근의 이슈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너레이트 캐피탈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프라 구동 모델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너레이트 캐피탈은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전문 자산 운용사예요. 이 양사 간의 협력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력 확보와 초기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브의 고효율 냉각 장비와 전력 관리 시스템을 제너레이트 캐피탈의 자본력과 결합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고객사는 수천억 원의 초기 건립 비용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일종의 구독이나 리스 형태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버티브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빨리 그리고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강력한 판매 채널을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억 달러 채권과 25억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빚에 해당하는 건데 왜 호재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이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 부담 때문에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성장 가속도가 붙은 기술주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 빌렸던 더 비싼 이자에 빚을 갚는 데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줄여가지고 순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수요 속에서 공장이 부족하면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금은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금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5억 달러나 되는 신용 한도를 은행권에서 열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버티브의 현금 창출 능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금융권이 보증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00V DC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이제 26년 하반기쯤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보통 400V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차세대 GPU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 굵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브는 이 800V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 최신 칩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전력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은 버티브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갭상승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모든 악재를 이겨내고 지금 이 밴드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250선을 훌쩍 넘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또 반등이 나오면서 버티브도 역시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봉을 봤을 때는 양호한 정배열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1월, 12월 이렇게 기술주 하락장이 한 번 또 왔었죠.
그때도 잘 버텼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침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개별 종목의 악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 갖춰야 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밴드를 두 단계 향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150에서 200 여기를 2월 초에 이제 갭으로 띄웠고요. 200에서 250 요 밴드 상단을 계속 노크를 하다가 2월 말쯤에 한번 또 폭발적인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은 어제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악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고 신고가를 다시 찍어줬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달러에서 300 사이 이 가격대는 한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9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결과에 따라서 320 정도까지도 아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전후해 가지고 물량을 한번 정리하기 좋은 그런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5년 전 주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 퍼로 비교를 해도 지금 현재 300달러를 가 있어도 전혀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 또는 매집이 가능한 그런 주가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최근 안 좋은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추천 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버티브 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